어둠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차례의 쇼킹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죽음을 연출한 엽기 사진 작가.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실제로 죽어가는 여성의 사진입니다. 이 죽는 순간을 연출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엽기살인마 이동식입니다. 성장 과정, 1940년 대구에서 태어나 6살 때 고아가 되고 14살 때 서울로 올라와 15년 동안 폐지를 주우면서 넉마주의로 살다가 결국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특수절도 혐의로 형을 살게 됩니다. 그 후 출소를 하게 된 이동식은 사진에 취미를 붙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시초가 됩니다. 그는 사진작가로 출중해서 한국사진작가협회의 회원이 되고 공모전에도 10여 차례 입상한 경력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전시회까지 열었을 정도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공모전의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며 꼬신 끝에 죽음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더욱더 자극적인 소개를 찾았던 이동식에게 죽음이란 극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이라 생각했고, 자신의 아내를 모델로 네크로필리아적인, 즉 시신, 유골, 애착증 환자 증상이 담긴 사진을 몇 번이나 찍었으나 연출된 죽음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게 됩니다. 범행, 이동식은 당시 다니던 태페이발소의 직원인 김에게 호감을 보입니다. 돈이 필요했던 김은 이동식의 달콤한 말에 넘어갑니다. 난 사진작가인데 내가 모델료를 지불할 테니 나와 같이 사진 몇 장만 찍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당시 아이가 있던 김은 아이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 제안이 자신에게 올 마지막일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동식은 누드 사진을 찍기 위해 인적이 드문 호암산으로 가자고 합니다. 당시 날씨가 추웠던 겨울이었기에 이동식은 감기약을 건넵니다. 김명희는 날씨도 춥고 후위를 통해 아무 뜻 없이 감기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감기약이 아니었습니다. 일명 시인화나칼륨, 즉 청산가리를 섞인 감기약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김명희는 고통의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이동식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21장의 사진을 찍으며 이동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시체가 된 김명희의 옷을 벗겨 다시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집니다. 체포, 얼마 후 아이들이 살에서 놀다가 옷을 벗고 있는 김명희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네킹인 줄 알았지만 이내 시체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DNA 분석이 없었던 그 시절 다행히 피해자의 지문으로 확인하였고 태페이발소 면도사인 걸 알게 되고 피해자의 동료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듣게 됩니다. 42살 이동식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추적을 합니다. 처음에 이동식을 검거했을 때 이동식은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은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 사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배관공이었던 이동식이 거주한 보일러 현장 소장실을 수사하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다 소장실의 일부분만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벽지를 뜯어내자 사진이 있는 필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동식 본인은 이미 죽은 후에 피해자를 찍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사진을 현미경으로 조사합니다. 솜털이 서 있으면 살아있을 거고 솜털이 누워있으면 죽어있을 거라는 전문가의 토대를 통해 그 사실이 증거로 채택이 되고 결국 살아있을 때부터 죽어가는 사람을 찍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며 자백을 받게 됩니다. 결국 범인 이동식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에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 상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당한 뒤 1984년 2월 16일에 사형이 확정 판결되어 2년 뒤 1986년 5월 27일 기하여 서울 구치소에서 집행되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혹. 당시 수사반장은 그 주변에 의문에 실종된 여성이 벌써 21명 정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 여부를 알 길 없었으나 그가 전처를 살해했다는 심증이 있었습니다. 전처의 가족들이 강하게 의심했고 심증으로는 살인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추가 피해자들을 조사해 밝힐 수도 있었지만 이 사건 특유의 엽기적인 모습이 외신에 알려지자 빨리 수사를 종결하라며 경찰에 압력을 넣었고 결국 중간에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더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었습니다. 케빈 카터가 찍은 독수리와 아이, 프랑크 프리엔의 사진과 용암에 떠밀려온 엄청난 양의 오물을 가지고 3일 동안 구조대원이 구출하려고 시도했던 사진, 그리고 이동식이 죽어가는 여성을 찍은 사진을 보면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거나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네 인생이 한 장의 사진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두철이의 쇼킹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